예, 돌팔입니다. 저번에 상해강명 212 로스터 명단에 대한 영상을 한두 차례 올려드렸었는데 또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올린 것은 9월달에 있었던 전국체전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현재 10월 말에 전국 배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근데 요 시기가 9월에 전국체전, 10월에 전국 선수권, 11월부터 슈퍼리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슈퍼리그와 전국체전 사이 10월 달이 이적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V리그는 봄 배구가 끝나고 2, 3월 요때가 이적 시장이잖아요. 중국은 지금이 이적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이 각 팀마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도 선수 명단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하이는 현재 승점 6점으로 조 2위를 현재 달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매일매일 배구에 관련된 각종 언론이나 사이트들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리볼 박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확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이 팀의 로스터들을 전국체전 때 제가 업데이트를 대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올렸던 그 선수들 명단이 엄청나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 하나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직감을 했죠. 아,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전국 선수권 대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수권 대회 사진이로구나. 그래서 이 선수권 대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체전 정보로 내가 올린 로스터들을 그래서 이 발리볼 박스가 나무위키처럼 시청자 그 사이트 유저들이 본인이 임의로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이 사진을 바탕으로 배구 선수권에 등재된 사진을 바탕으로 삭제를 한 것 같아요. 변동사항을. 그런데 여기 엄밀히 있는 유태구라든지 왕유이라든지 양지혜라든지 또 많거든요. 유재닝도 있고 여기 분명히 사진에 시퍼렇게 이제 눈 뜨고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그냥 막 삭제를 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유저들이 막 삭제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정확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걸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은 추가하는 사람도 있고 빼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리가 되긴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하다는 좀 맹점이 있습니다. 나무위키도 그런 맹점이 있겠지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은 놔뒀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랬더니 또 한 몇 시간 있다가 보니까 복구가 쫙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다는 걸 안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허효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물론 잘못 추가한 사람들도 있겠죠. 가장 최근에 제가 몇 시간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요 시계 표시는 제가 추가한 겁니다. 이거는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별 없는 선수들 있잖아요. 왕인디라든지 여기 별 없죠. 주앙신루 그리고 자오잭시 첸호우유 요 선수들은 제가 아예 선수 자체를 생성했습니다. 왜냐면 완전 신인이기 때문에. 가오후위도 이번에 입단했다고 공지가 떴거든요. 이따가 그거 같이 볼 텐데 이분은 이제 2003년생인데 별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원래 좀 있더라고요. 제가 입력을 하려고 해보니까 원래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신인은 아니고 요번에 입단만 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화면이 이제 요거죠. 상해강명 배구클럽의 그 웨이보인데 5명 가오후이고 왕인디 왕음적 한국 발음 왕음적 그리고 3명은 좀 헷갈리는데 이 장시며라든지 장신루 그리고 자오웨이시가 조춘희 뭐 이런 식으로 쫙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시합 기록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국 배구 선수권 시합 기록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찾아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쫙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선수 명단, 상하이 광명구단에서 협회에 제출한 선수 엔트리 명단이죠. 그러니까 엔트리 명단 전체 선수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엔트리 명단으로 판단이 되고요. 요런 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이름을 거의 다 찾았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선수 이름이 이렇습니다. 선수들 이름이 이렇고 지금 보면은 스텝들까지 제가 다 찾았죠. 지금 못 찾으신 분이 여기 있는 여성 스텝분하고 이분은 이 왕지등이 감독이고 저번에 1718 때부터도 옆에 있었던 좀 나이가 지긋하신 스태프분인데 항상 왕지등 감독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협회 홈페이지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도 누군지 모르겠고 이분은 팀 닥터고 그리고 여기 친민화 요 선수는 나머지 선수들은 제가 얼굴을 원래 알고 있던지 얼굴과 이름을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사이트를 통해서 매치를 시켜서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이 선수 얼굴만 이름을 못 찾아냈어요. 근데 명단 중에 쭉쭉쭉 있는데 이 친민화라는 이름만 얼굴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중에서는 친민화만 얼굴을 못 찾았고 얼굴 중에서는 이 사람만 얼굴을 못 찾았으니까 이 사람이 친민화일 가능성이 99%죠.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친민화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았는데 특이한 것이 이제 제가 리더보드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포지션별로 뛰어난 선수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주공, 레프트, 우리나라에서는 레프트라고 하고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윙 스파이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중해, 상해의 중후위, 중해라는 선수가 보시다시피 6등이고 6등을 달리고 있고 접응이라 해서 아포짓입니다. 아포짓은 여기 상하이의 11등에 구양찬천, 중국 발음 오양짠짠 요 선수가 11등이고 세터 같은 경우는 슈샤우팅이죠. 허효정이 세터 8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공이라 해서 부공이 센터예요. 미들블러커죠. 여기서는 좀 셉니다. 4등, 5등에 둘 다 상하이. 가오이는 저번에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리고 장옥천이라는 선수. 요 두 선수가 4등, 5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물론 세시합한 걸로 판단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시합 2번 했는데도 4등, 5등이죠. 레프트는 일단 걱정이 없잖아요. 라르손 주지사와 진란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센터도 미들브로커도 걱정이 이렇게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아포짓이 좀 약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세터 포지션도 그래도 고만고만하긴 하지만은 아주 강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다른 팀들이 1, 2, 3, 4, 5등 이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는데 익숙한 선수가 없습니다. 대표팀이라든지 유명한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정확히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사람들, 주팅은 부상 때문에 수술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안 나왔다 치고 위안신예라든지 리잉잉이라든지 야우디라든지 딩샤라든지 많잖아요.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 리더보드에.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없나. 그래서 찾아보고 좀 몇 가지 다 알진 못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안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알려면은 일단은 상하이 팀에서는 누가 없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변우천과 장일선이 없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행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행방을 찾아봤는데 일단 요거를 딱 보시면 자, 기사입니다. 저 중국에서 이제 영문 뉴스를 발행하는 그런 그 사이트의 기사인데 한 1, 2주 전이거든요. 상하이 우먼 발리볼 스타 플레이어 비안유켄 변우천이죠. 그리고 장희찬, 장일선이 조인 포스플리. 이게 어디냐면은 센첸 종사이라는 센첸 종사이 우먼 발리볼 팀에 요 두 사람이 이적을 한다는 설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적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센첸 종사이 팀이란 거는 어떤 팀인지를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늘 난 기사입니다. 오늘 10월 23일자 기사인데 변우천과 장일선이 센첸 종사이 팀으로 영입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센첸 종사이라는 팀에 대한 기사를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 짠데 같은 맥락의 기사인데 뉴 슈퍼 뉴 아미 센첸 우먼 발리볼 팀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군인 팀이라고 하죠. 자, 군인 팀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이 팀 있지 않습니까? 바이 팀. 요 팀이거든요. 바이 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이센첸 또는 바이난창 팀이라는 몇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원래 군대 팀이거든요. 여자 상무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 아미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뉴 아미 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죠. 자세히 살펴봤어요. 보시면은 이 사람 기억나시죠? 보스코비치의 언니, 자 티자나 보스코비치의 언니 다이아나 보스코비치 또는 디자나 보스코비치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영입이 됐죠. 이렇게 17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슈퍼리그에서부터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팀 자체를 찾아보니까 발리볼 박스에도 그 팀 자체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현재 센첸 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안신예가 있죠. 원신모. 이 사람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미도 닮으신 사람. 이분도 이제 대표팀 멤버고 요 사람은 요 사람도 이름을 뭐더라? 저거죠. 왕준진이죠. 왕준진. 예, 양준징인가 왕준징인가 양준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바이선전 팀인 거예요.
지금 새로 생긴 바이팀이 아니고, 자, 이 바이선전 근데 사진을 그냥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분이 올린 것 같습니다. 우영최라는 분이 요거 2021년, 그러니까 아마 요번 주나 이제 오늘 아마 올리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오늘 올리신 것 같아요. 오늘 요 팀 자체를 생성한 겁니다. 그 새로운 선수를 발리볼 박스에 생성한 것처럼 이분이 근데 생성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발리볼 박스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명단이 이제 밑에 딱 있습니다. 명단도 직접 추가를 하셨겠죠. 그래서 변우천, 그리고 다이아나 보스코비치,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기사가 났어요. 근데 장일선은 여기 이상하게 추가가 안 됐습니다. 장일선은 아직까지도 발리볼 박스에서는 상하이 팀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쯤 바뀌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옮겨 놓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장일선도 이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리볼 박스가 이렇게 이런 과도기 있잖아요. 이적이 활발할 때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왜 일단 아까 나오다만 바이센젠 바이팀이 아니고 갑자기 로고랑 그 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겐또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팀명이 이렇거든요. 센첸 종사이입니다. 센첸 종사이. 이번에 탄생한 거예요. 자, 전국체전에서 실행되었던 여자 배구에서는 바이라는 팀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같은 팀이었어요. 이번 달에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번 달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센첸 종사인데 이게 한국 발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거입니다. 중세 여배, 여자 배구란 뜻이죠. 자, 심수 증세. 심수는 센첸의 그 발음이고 중세가 종사입니다. 그러면 이 중세가 중세시대 그 세짱 중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중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좀 이거는 선전이 센첸이고 이거는 뭐 지명일 텐데, 중세, 종사이란 과연 무엇일까? 제 머리 뇌피셜로 인해서는 이 위에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센첸, 차이나 세르비아 우먼 발리볼 클럽이라고 하죠. 센첸은 그대로 센첸이고 지명일 것이고, 중세가 차이나 세르비아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중국 할 때 우리 한중 관계 이런 말을 할 때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줄여서 한중 관계 이러잖아요. 앞에 글자만 따서 한중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차이나가 중이란 뜻이고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중국 팀에 왜 세르비아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이게 중국과 세르비아를 줄여서 중세라고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종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세르비아가 왜 나오느냐? 옛날도 아니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바이선전팀 또는 바이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군인팀입니다. 군인팀이어서 여자 상무팀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입단을 하려면은 군입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막 총 쏘고 뭐 유격 훈련을 받고 그러진 않고 배구 훈련만 받겠죠. 근데 신분상 군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신예도 군복을 입고 기수가 된 사진을 제가 옛날에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여기 출신 중에 가장 성공한 인물은 영화 탈간에서도 나왔고 옛날에 랑핀 감독의 절친이었던 첸모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분은 나중에 현역 장군까지 됐습니다.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도 상무는 군입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베스트 플레이어인 클럽 히스토리 역대 플레이어에 지금 보십시오. 다 중국 사람이죠. 외국인 선수를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불리하죠. 다른 팀에는 외국인이 다 있는데 외국인을 군입대 시킬 수는 없으니까 못 뽑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팀명을 바꾸고 팀의 특성을 바꾼 겁니다. 팀의 특성을 바꿔서 센첸은 군인들로 구성된 팀이고, 보시면은 디자나 보스코비치. 자, 예전에 제 동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티자나 보스코비치의 언니죠. 자, 동생 보스코비치는 국적이 세르비아인데 지금 보시는 언니 보스코비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국적입니다. 자, 둘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외교통상부에서 배포한 965 연방 국가의 국적법, 국적취득법, 이민법, 이거를 제가 달달달 읽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자, 세르비아 국적법에, 자, 일단 이 두 사람의 출신을 말할게요. 왜 자매인데 국적이 다르냐?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 그냥 단순히 원래 보스니아에서 태어났는데 동생을 귀화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좀 더 복잡합니다. 보스니아는 원래 그 유고 연방이라는 게 세르비아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우리 영국 연방이 잉글랜드가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련은 러시아가 지배를 했고요. 지금도 중국도
중국도 연방 국가입니다. 티벳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나라가 많아요. 대만도 있고. 근데 중국이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도 세르비아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연방이었는데 독립을 착착해가지고 지금 한 6, 7개로 갈라졌죠. 몬테네그로도 있고 크로아티아도 있고. 그런데 보스니아도 갈라졌습니다. 보스니아가 갈라져서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내전이 생겼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여기도 한 몇 개 테리토리로 나뉘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 출신이 대부분인 지역이 있고, 그리고 스르브스카 공화국이라 해가지고 세르비아 출신 사람들, 세르비아 민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해요. 마치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과 유태인들처럼 그 둘이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두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일단 보스니아의 영토에 해당이 되니까 태어날 때 이 두 자매는 보스니아 국적을 타고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세르비아 국적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스니아 인종이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외국인일지라도 보스니아 인종이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18세에 경제력만 취득하면은 자동으로 요청만 하면 세르비아 국적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귀화랑 달라요. 일반적으로 귀화를 하려면 결혼을 한다든지 뭐 시민권을 뭐 영주권을 뭐 몇 년 동안 살아서 취득한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귀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귀화는 좀 더 협의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중국적인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동생 보스코비치는 세르비아를 선택을 했고 언니 보스코비치는 보스니아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런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야,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네. 그러니까 세르비아라는 이제 이 명칭이 약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도 외국인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외 여배라고 하지 않고 중세 세르비아에 국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계에서 앞으로 외국인을 공급받겠다고 저쪽 세르비아나 이제 유고 연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쪽 배구 협회하고 얘기가 좀 됐나 봐요. 이게 콕 집어서 중외 하면 됐는데 중세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겁니다. 앞으로 올해는 언니 보스코비치를 영입했지만은 이제 추후에 동생 보스코비치도 영입하겠다는 야욕을 지금 팀명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바이팀은 좀 약간 약팀이었거든요. 지난 시즌은 아니고 19-20 시즌인데 바이 낭창 해가지고 8위 했습니다. 8위. 굉장히 낮죠. 근데 바이팀은 옛날에 막 그 랑핑 감독이 있을 때, 랑핑은 바이팀은 아니었지만 랑핑이 국가대표로 할 시절에 바이팀이 거의 최정상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중국이 군대하고 당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군 조직에서 하는 막강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상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팀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 이유는 외국인이 없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번에 외국인도 영입을 하고 강해지기 위해서 변우천과 장일선도 영입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한 겁니다. 제 생각엔 여기 국가와 당의 압력이 약간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텐진 쪽으로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선수들을, 어벤져스를. 그 대표적인 게 그 주팅이 원래는 그 소유권이 다른 팀에 있었는데 텐진으로 들어가서 막 했었죠. 왜냐면 텐진의 대표팀이 모였으니까 대표팀끼리 호흡 맞추라고. 텐벤저스였는데 뭐 그런 것처럼 여기 이번에 센첸 종사이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변우천과 장일선이 조인 포스풀리.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은 강력하게 영입이 됐다, 아주 힘차게 영입이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강제적으로라는 뜻이 있거든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규정상 영입을 시켜버렸다라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해석은 근데 너무 제 주관적인 거라 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느낌적인 느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 센첸 팀이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팀명 바꾼 지도 어떻게 보면 창단이잖아요. 팀명을 바꿔서 창단한 겁니다. 옛날에 러시안 캐시가 OK저축은행으로 된 거는 그건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을 못 뽑던 팀이 외국인을 뽑아버렸다는, 그러니까 팀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창단이라는 거죠. 창단이니까. 그리고 아마 변우천하고 장일선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군 입대를 안 하고 그냥 군대 팀인데 군인 신분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영입이 가능한 팀으로 좀 바꿔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옛날에 천진 팀으로 몰아주던 것을 군인 팀으로 이렇게 몰아주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변우천과 장일선은 이 센첸 종사이가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리더보드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스파이크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센터 비안 위치한 변우천을 말하는 거죠. 둥지를 옮겼다. 그래서 이렇다 하는데 장일선도 둥지를 옮겼는데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지금 마윤현 은퇴, 장레이도 은퇴, 변우천은 이적. 장일선은 이적했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자님이 발리볼 박스를 참고하신 것 같아요. 발리볼 박스에는 장일선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옮겼는데 좀 여담이고, 그리고 아까 그 기사에 장수의 상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장수팀 강소 여기도 탑3로 탑 1, 2는 천진이랑 상하이고 탑3로 칭해지는 팀이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상한 말이 있죠? 지금 제목에도 제가 썼지만 동영상 제목 장창림과 왕첸유의 지양관웬 이 두 선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양준징 아더 메이 리타이어와 리타이어 듀투 인저리 은퇴하거나 부상으로 인한 은퇴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창림과 양준징이 은퇴하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여기 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은퇴한다가 아니라 은퇴할지도 모른다. 예, 그래가지고 여지를 남겨뒀는데 이렇게 되면은 장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러면은 변우천과 두 장일선과 언니 보스코비치를 영입한 선전팀이 굉장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리더보드에 그 천진에 엄청난 탑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예? 많지 않습니까? 야오디도 있고 야오디, 리영호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고 장수에 있는 위안신예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영입하려고 지금 물밑 작업 벌이고 있는 거 아니야? 센첸 종사이에서 그 나머지 좀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리더보드 지금 경기 명단에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빠져 있거든요. 제가 살펴보니까 없어요. 예, 기록지 같은 걸 보면은 많이 아는 린리 리베도라든지 딩샤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출전을 안 했어요. 이번 선수권 대회에.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이거는 뭐 100% 너무 예측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 빠졌던, 저번에 상해강명 로스터 명단을 설명드릴 때 빠졌던 그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백넘버 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사람은 빼고 나머지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대부분 신인급이거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많이 알려진 선수는 저번에 다 설명을 드렸고 좀 짧습니다. 한 명 한 명 소개시키는 게 짧고요. 자, 장유키안 백넘버 2 한국 발음 장옥천 1718 시즌에 존재를 했습니다. 발리볼 박스 랭킹은 4839등입니다. 포지션은 미들 블러커, 98년 8월 18일생, 185cm 72kg, 스파이크 302, 블러킹 294입니다. 다음은 백넘버 7번 자우잭시, 한국 발음 조철이, 자, 윙 스파이커. 그래서 2005년 8월 16일생이고 183cm 63kg, 스파이크 305, 블러킹 300입니다. 종후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종후이 선수 곁에 서서 이번에 입단한 선수입니다. 입단한 선수고 출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혜의 곁에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침착하고 사려 깊으면서 코치와 자매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백넘버 9번 장신루, 한국 발음 장심여, 역시 윙스파이커입니다. 2003년 5월 26일 생이고 185cm에 68kg, 스파이크 312, 블러킹 305입니다. 양력으로는 올해 6월 3일에 중국 배구협회 국가청소년 여자배구 훈련 조직에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전국체전, 이번에 전국체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19세 이하 여자부에서 4강을, 이제 상하이 팀이었죠. 상하이 유스 출신인 겁니다. 19세 이하, 그러니까 이제 2군 출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4강에 올랐습니다. 백넘버 11번 오양꽝꽝, 한국 발음 구양천천. 한국 발음이 입에 쫙쫙 붙지 않아요? 구양천천. 포지션 아퍼짓입니다. 자, 일전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그 장래의 뒤를 이을 아퍼짓이 좀 부족한데 지금 남아있는 아퍼짓은 구양천천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상하이 웨이보에서 왕인디가 영입됐다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구양천천은 98년 1월 15일생이고 키 185cm, 블러킹 300, 스파이크 높이 310 이렇습니다. 그리고 2014, 2015년 국소대라는 게 있대요. 이게 국가대표 소녀대원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근데 그 19명 엔트리에 오른 적이 있고요. 2016년 18회 언더 19 여자배구 아시아 청소년 대회를 니콘 라차시마에서
열렸던 그 대회에 참가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2017, 17, 18, 18, 19 시즌 동안 두 시즌 동안 바이에서 활동을 했는데 사천과의 경기에서 경기 MVP를 딴 적도 있고요. 19-20 시즌에 상하이로 이적을 했습니다. 장래가 나가고 주전 아퍼짓이 누가 될 것이냐 일단 관심이 갔었죠. 팬들이. 그래서 일단 현재 선수권 대회에서는 구양천천히 주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인디는 엔트리에 포함이 되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경험이 너무 적으니까 경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는 구양천천히 지금 출전을 하는 거겠죠. 백넘버 14번 쉔민허, 한국 발음 친민화 혹은 신민화인데 친민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료가 없어요. 아까 제가 저 얼굴도 못 찾았다고 말했잖아요. 자료가 없는데 이분은 이제 이 선수는 윙 스파이커를 하던 선수인데 지금은 현재 리베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리베로를 왕유이가 지금 사진에는 있는데 출전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상하이로서는 양지혜라든지 왕유이 뭐 이런 선수가 출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약간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약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넘버 15번 왕신야오, 한국 발음 왕형오, 1718-19 시즌에 광동에 있었고 1920에 상하이로 이적을 했습니다. 포지션 미들블러커, 95년 5월 27일생, 키 190cm, 76kg, 스파이크 310, 블러킹 302입니다. 백넘버 16 첸후유, 한국 발음 진후우. 자, 막내입니다. 막내.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5명 중에 1명인데 그 중에서도 막내입니다. 태어난 달이 늦어요. 포지션 미들블러커고 2005년 10월 8일생, 189cm 60kg고 스파이크 305, 블러킹 295cm입니다. 이 선수도 상하이 2군 출신입니다. 전국체전 19세 미만 종목에 같이 참가를 아까 그 자기 동료랑 참가를 했고요. 백넘버 17 후이종, 자 한국 발음 중혜입니다. 발리볼 박스 랭킹은 7405위고요. 이번 대회의 주장입니다. 자 지금 장일선이 이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로 나갔기 때문에 주장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사진도 올릴게요. 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아웃사이드 히터고 아까 아웃사이드 히터 순위에도 올랐죠. 리더보드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용병 2명이 들어오면은 그 보조 멤버로 이제 뛰겠죠. 윙스파이커로. 97년 12월 8일생, 키 184, 몸무게 71kg, 스파이크 306, 블러킹 300cm입니다. 자, 이 다음에는 엔트리에 언급이 안 돼 있는 그런 선수인데 왕인디 김란징 팬분들은 한 번쯤은 지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국 발음 왕음적, 포지션 아퍼짓입니다. 근데 지금 구양천천히 주전이고 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2005년. 그래서 왕음적은 정확한 이제 생일을 아직 제가 정확히 좀 모르고 있고 키가 이제 190이고 190cm 그리고 다른 신입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체전 19세 미만 종목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회의, 자 가오회의, 한국 발음 고회의 윙스파이커입니다. 아니 왜 포지션이 아퍼짓으로 나와있지? 윙스파이커랑 아퍼짓을 겸하는 선수 같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지금. 예. 2003년 6월 17일생, 키 188cm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모가 되게 잘생겼죠, 그죠? 예, 잘생겼습니다. 약간 자리야 김희진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2018년 국가 소년 여자 배구 1단계 소집 훈련 명단에 선발이 된 적이 있고요. 푸젠선 장조 스포츠 훈련 기지에서 전국 여자 배구 유망주 훈련 캠프에도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에 그 다른 신입들과 같이 전국체전 19세 이하 대회에 참가를 했었고 총 58점을 획득했네요. 예. 예상과 달리기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예, 일단은 이렇게 그냥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 BMC